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공감연구소입니다. 전국이 많이 시끄럽죠. 윤 대통령 체포 관련해가지고 전국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탄핵 여부는 어차피 또 나중에 결정이 될 것이고, 오늘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8명에 대해서 장단점 비교 및 인물평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태평성대가 아니죠. 난세 중에 난세입니다. 세상은 어지럽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한 또 앞으로 차기 대선은 다가올 것이고, 또 어떤 지도자가 가장 이 난세를 잘 헤쳐나갈 것인지, 어차피 지도자는 또 뽑아야 되는 운명이므로 난세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는 누가 좋을지 혹시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표할 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오해 없이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후보 8명은요 이재명,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빠진 이낙연 씨와 김부겸 씨, 민주당 쪽이죠. 이낙연 씨와 김부겸 씨는 아직 가시적으로 거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시화 된다면 추후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일 말씀은, 각 후보들의 인물평의 근거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머리와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알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논평이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논평의 근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과 주위의 세평, 그리고 평판, 또 각 후보들의 그동안 정치적으로 걸어왔던 행보 등등으로 추론해 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후보에 혹시 단점이 나오더라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들어주시기 바라고, 저는 어떤 진영 논리 등 이념에 치우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상 이치는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단점이 없고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핵 정국으로 가장 야권의 후보 0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씨의 큰 장점이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잘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씨 자신이 성장 환경이 좀 불우했고, 어린 시절 공장도 다니면서 소년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고학하면서 공부하였기에 누구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안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일을 시원시원하게 잘합니다. 성남시장 시절 청년 일자리를 위한 획기적인 실업 대책과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각종 계곡이 많죠. 그래서 불법 건축물 철거 때도 자신이 업자들과 직접 현장에 가서 단판을 짓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위기에 참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는요, 장점은 아니지만 이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특히 걱정하는 부분이 이재명 씨의 이념적인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데올로기적 이념이 보수와 진보 두 가지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북, 진보, 보수, 극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재명 씨는 진보 쪽은 맞지만 신념적이고 확신적인 종북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운동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전대협 등 한총련 출신이 아닌 주사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프트로 완전히 기운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씨의 이념적인 부분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국가가 위기 때는 실용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면 과감히 진보 세력도 숙청하고 보수 쪽의 정책도 과감히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졌다고 봅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재명 씨의 단점입니다. 역시 제일 큰 문제는 사법 리스크고요. 과거의 정과 문제입니다. 각종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거의 정과도 민주화 투쟁의 훈장적인 정과가 아니고 전부 잡범들이나 저지르는 범죄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범죄들도 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파렴치한 범죄들로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서 인생을 너무 막 살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가장 아킬레스건입니다. 일부 평가는 수신제가도 못하는데 치국평천화를 어떻게 하겠나 하는 그 신뢰 문제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세평입니다. 즉 이재명 씨의 인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주위의 세평들이 있습니다. 삼국지로 말하면 조조 같은 인물이다라는 평판도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는 홍준표 씨입니다. 역시 보수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저는 평소에 개인적으로 검사 출신들이 대통령 되는 것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왜냐하면 남을 조사하는 직업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좀 국민을 깔보고 권위적인 습성이 좀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씨는 검사를 그만둔 지가 오래되고 중간에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외라고 봅니다. 우선 장점이 있죠. 예, 장점은 홍준표 씨는 풍부한 정치 경험에서 나오는 정세 판단을 뛰어나게 잘한다라는 평가가 최고의 장점으로 꼽습니다. 당대표도 여러 번 해봤고 지자체장, 경남지사, 대구시장 등 지자체의 풍부한 경험도 있고 대구와 경북을 이번에 통합하는 행정력, 추진력도 뛰어나고 나름대로 정치력 등 어려운 전국을 풀어나가는 뚝심과 위기에 강한 돌파력이 있고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경륜도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일도 시원시원하게 잘한다는 평판이 있습니다. 특히 MZ 세대들에게도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세평도 있습니다. 난세에는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씨의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씨의 최고의 단점은 역시 친화력, 친화력과 덕이 부족하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본인 별명을 말한 적이 있죠. 독고다이라고 하죠.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하고 말도 경상도 특유의 투박하고 거칠다 보니까 친화력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좀 말이 전투적이라서 막말을 많이 한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포용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대선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후보 싸움에서 국민들에게는 지지를 많이 받았지만 당원들에게는 외면을 받아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를 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차피 정치도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것인데 계파 정치 자체를 본인이 싫어하니까 너무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면이 있다. 물론 계파 정치가 정치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정당이 존재하는 한 계파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어떤 기자 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터뷰하기 싫은 정치인 한 사람만 꼽아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홍준표 씨이다 라는 말을 수년 전에 저도 얼핏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요. 그래서 최근에는 총선 패배 등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한동훈에게 던지는 언사들이 좀 기회주의자다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오세훈 씨입니다. 현재 서울시장 오세훈 씨에 대해서 장단점을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씨의 최고의 장점으로는 가장 정치인 중에서 깔끔한 외모와 젠틀하고 영국 신사 같은 이미지입니다. 예의 바르고요. MZ세대들에게도 폭넓은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는 평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가장 무난하고 사려 깊은 행보를 해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서울시장도 2번 했고 정치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전국을 잇는 통찰력과 경륜도 뛰어나다고 보여집니다. 단점으로는요. 이 험한 전국을 풀어나가는 돌파력과 뚝심, 결기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지적이 있고 성격이 좀 유순하고 유약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나라가 태평성될 때는 가장 좋은 지도자로 보이지만 이런 대한민국과 같은 난세, 복잡하고 어려운 전국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적합한 지도자는 아니다 라는 세평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있다는 거죠. 삼국지로 말하면 유비, 현덕과 같은 캐릭터라서 난세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문수 씨입니다. 김문수 씨의 최고의 장점은 좌우 보수와 진보를 다 해봤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등 다양한 정치 경험이 있어서 전국을 풀어나가는 경륜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특히 소신과 정치 철학이 분명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뚝심과 자기 색깔이 확실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을 든다면 성격이 고지식하고 이념이 좀 극우적인 성향이라서 보다 폭넓은 사람의 지지를 받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다음으로는 안철수 씨입니다. 장점으로는 정직한 이미지와 선한 캐릭터가 장점이죠. 돈이 많아서 절대 부패를 저지를 사람은 아니다라는 안심은 된다라는 것이 장점인 반면에 단점으로는 그동안에 걸었던 행보가 항상 상황에 따라 소신이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하는 그런 면이 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별명에도 나타나듯이 안나떼, 간철수 뭐 이런 별명으로 정치적 색깔이 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큰 지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격도 너무 유약한 이미지라서 험한 정국을 헤쳐나갈 만한 강한 카리스마가 없다. 다음으로는 유승민 씨입니다. 유승민 씨의 장점으로는 경제 전문가이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다운 해박한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치 경험도 풍부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하는 데는 적임자다라는 평가는 있지만은 단점으로는 박근혜 탄핵의 배신자 프레임이 너무 두터워서 현실적으로 보수 후보가 TK 지역에서 외면당하면 대통령으로 당선은 요원하다라는 것이 가장 한계 중에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준석 씨와 한동훈 씨를 같이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준석 씨와 한동훈은 공통적인 장점으로는 나이가 젊고 두뇌가 명석해서 40대 기술원으로 전국을 주도해 나가는데 참신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단점으로는 아직은 경험 부족에서 오는 경륜 부족과 험하고 난세인 전국을 풀어나가는 데서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정치적인 관록을 더 쌓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8명에 대해서 장단점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에는요, 좀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고 오늘 8명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본 영상을 마치고요.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